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보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가 오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힘 빠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좀 잘 왔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이번 달 들어서 좀 상당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게 추세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 9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뭐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8월 고용지표까지도 조금 수정치 자체가 좀 많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게 걱정을 뭐 오히려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들이 증시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10월달 FOMC라든가 12월달 FOMC에서도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면서 좀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좀 나왔던 그 데이터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비농업 부분 논팜 페이롤 같은 경우는 고용자 수는 14만 2천 건입니다. 뭐 우리가 봤던 컨센서스는 무조건 20만 건은 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너무 못 미쳤던 부분들이고요. 좀 더 좀 보기 안 좋았던 것은 전월 부분들이 17만 3천 건에서 13만 6천 건으로 이번 월보다도 더욱더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측면.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5.1%로 동일하게 나왔고요. 좀 내려서 보시면 이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62.6%에서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뭐 사상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0.2%가 빠지면서 62.4%로 나왔다. 뭐 근간에 뭐 관련된 연중 관련된 임원들이 지금 고용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고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2분기에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8월달, 9월달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들은 좀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뭐 미국 경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는 우리가 그렸던 올해 내 금리 인상이라는 그림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져갔던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정이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해 일단 금리 인상이 조금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들 상당히 힘이 붙고 있는 모습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보니까 특히 뭐 제조업, 광업, 그러니까 유가 영향 많이 받았던 그 일자리 수 쪽에서 상당히 좀 일자리 수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지난달 그때 FOMC 같은 경우 그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3분기 관련된 이 외생 변수들을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가 많이 좋지 않다. 미국 경제조차도 강달러라든가 저유가, 강달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이익을 훼손을 시키고 그 유가 같은 경우 너무 저유가로 가기 때문에 마이닝 부분, 그러니까 잘 나가던 고용 부분에서도 삐끗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현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CNN 머니 따르면 뭐 실업률이 5.1%라서 뭐 7년 내 최저치라는 부분들은 뭐 10%에서 5%까지 뭐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완전 고용은 뭐 5.0%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8월, 9월 달 고용 자체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렸다.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 글로벌 경기 둔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중국이 뭐 7% 경제 성장률에서 6%대로 6% 후반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에다가 미치는 우려가 결국에는 미국 경제에도 드리워지고 있다. 뭐 저유가라든가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달러 강세와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 우려에서 다 촉발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경제는 진짜 이거 뭐 이번이 아니면 그러니까 전월에 제가 이번이 아니면 언제 가능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봤을 때 미국 기업 중에서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이제 만 명의 감원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이러한 경기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서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연준 의원들은 계속해서 좀 엇갈린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지난달에 금리 인상 안 하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뭐 한쪽으로 흐름이 좀 쏠려 있다면은 우리가 좀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 임할 때도 좀 결국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는 상당히 많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미국이 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 유동성 파티를 더 연장을 시켜주면서 기존의 그 유동성 장세에서 뭐 바이오테크라든가 이런 고 PER 멀티플 주들이 다시 또 기술적 반등에 이어서 연속성을 가지는 반등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12월에는 그래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국에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시 또 의견들이 올라오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유동성 장세에 기존에 가져갔던 패턴대로 우리가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이러한 것들이 수급으로 나올지는 분명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분명히 갭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좀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갈지, 그리고 어떤 섹터가 다시 주목을 받을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뭐 연초부터 해서 중반을 지나가면서 이제 금리 인상, 유동성 파티 장세의 종료가 다가왔습니다라고 늘상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좀 전반적으로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의 어떤 마무리가 될 즈음에 이런 시장 어떤 분위기 반전이 나오게 되면서요. 다시금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조금 더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움직임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이슈 중국 경제로 포커스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 중국 경제 경기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중국 분명히 요즘 이제 흐름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계속해서 좀 침체를 겪고 있고 서비스업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 서동수 대리의 포커스는 항상 이제 중국은 이제 제조업 시대는 이제 어느 정도 갔다 서비스업이 이제 올라온 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여전히 좀 좋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중국은 아직은 제조업 베이스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세계 공장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대부분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중국의 7%, 6% 고성장을 그전에는 제조업으로 했다면 이러한 것을 대체하는 부분들이 지금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외신에서는 이제 일관적으로 제조업으로 흘러가던 세계의 공장 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외신 안에서도 이러한 중국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쳐다보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들이 조금씩 좀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외신 쪽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건데, 제조업은 정말 그야말로 그대로 정말 뭐 6년 내, 7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 구간대고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50을 또 상회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또 외신 반응을 좀 살펴주시죠. 예,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 진짜 많은 외신들이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만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차이신 PMI가 나올 때가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언론은 거의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조업 PMI 이외에는 아예 서비스업 PMI는 쓰지도 않아요.
알아보지도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외신들 자체도 좀 많이 그렇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 제조 PMI는 50 이하로서 굉장히 몇 년 내 계속 안 좋은 부분들을 가져갔지만 서비스업 PMI는 53.4가 나오면서 50을 넘어가면서 경기 확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림 보시면은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물론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도 좀 많이 내려온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50 이상의 확장 국면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제 매니팩처링 같은 경우는 50 이하에서 지금 좀 계속 안 좋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북동부의 이제 철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조업 관련된 이제 러스트 벨트 이런 산업군들은 결국에는 다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금융이라든가 무역의 중심지인 서비스업의 중심인 베이징, 상하이, 심천 이런 곳들은 상당히 좀 그 경기 확장세가 굉장히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반대편은 이제 북동부 러스트벨트 자체는 경제 성장률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적어도 서비스업을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보느냐, 이제 짧게 보느냐가 문제인데, 짧게 본다면은 이런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제조업에 대한 외신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결국은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게 보자면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투자 관점은 계속해서 좀 매수세로 좀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이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률 8%를 계속 유지를 시켜왔던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제조업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던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들의 확장세가 이러한 이제 제조업의 망가지는 부분들을 다 상쇄시켜주면서 중국의 고성장세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구경제라고 있는 2차 제조업을 넘어서서 3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신경제 중심으로 지금 산업이 완벽하게 거의 재편이 되는 과도기 형태를 지금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를 가져가다가 만약에 한 5%, 4%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인구의 증가와 개인소득의 증가를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아주 좀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중국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엄청 올랐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또 부셔지고 이러한 국면들이 지금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국 서비스업을 가지고 나면서 신경제로 구조화된 이러한 경제가 잘 돌아가는 모습들이 전 세계에 확인이 될 때 이미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일까지는 중국 국경절 연휴에 들어가고요. 이제 이번 주 8일에는 다시금 개장을 하게 될 텐데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서비스업 움직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자라는 전략 다시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